자,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계속해서 이제 은 투자가 중요하다. 은의 금보다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은도. 오히려 금이 오른 퍼센테이지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올라서 지금 은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은값이 최근에 보니까 70% 이상 올랐다, 급등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일단 첫 번째로 금값이 오르기 때문에 은값도 따라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은 금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자산으로 사실 거의 금 오르면 똑같이 따라오르고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금 가격이 오른 거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은이 더 많이 오르고 있느냐, 요 포인트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은의 전체 수요에서 이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고 있는데, 은이 이제 전기전자 공학에서 많이 쓰입니다. 워낙 전기 전도율이 높아서. 근데 이제 AI 산업이 워낙에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 군사 이 모든 쪽이 다 첨단화되고 있다 보니까 은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에 대한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은의 공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은의 매장량이 한 56만 톤 정도 되는데 1년에 채굴되는 양이 한 3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은은 20년 안에 이제 고갈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포인트 때문에 실제로 은의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니까 각 세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거래소인 뉴욕 상품 거래소와 그 다음에 런던 금시장에서 은의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는 재고가 그래도 좀 빵빵할 때는 그런 현상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재고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죠. 이거 금 가격 오를 때 이거 잘못하면은 은은 공급 쇼티지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은을 먼저 사놓고 있으려는 그런 수요까지 같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를 때 은이 더 추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여준 거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올랐어요. 70% 이상 올랐으니까. 그런데도 여기에서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위해선 은이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금 투자는 조금 알아도 은이라는 자산이 투자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금을 투자할 때는 금은 뭐 안전자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 은은 뭔가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가격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은 가격이 금 가격에 비해 한 80분의 1 정도로 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은이 금 가격의 10분의 1 정도가 적절한 가격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과 은의 양을 비교해보면 대략 10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대부분 금과 은의 비율이 이제 한 1대 10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당연했다라는 걸 이제 미루어 볼 때, 지금은 역사적인 비율보다 너무나도 은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은이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의 산업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거기다 금의 슈퍼사이클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은은 앞으로 이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더욱더 그런 저평가가 해소되는 그런 모멘텀까지 같이 얹어지면서 상승률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은이 정말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까지 간다고 하기에는 지금 80분의 1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건데 어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보통 금과 은의 상승 사이클일 때 지난 100년의 평균치가 한 1대 4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대 40 정도로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2011년에 한 1대 40 딱 그 정도까지만 회귀를 했었거든요. 네. 그걸 기준으로 보면 금 가격이 오른 거에 2배 더 높은 상승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대 15도 한 15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번에는 단순한 금과 은의 상승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태환화폐 혹은 실물 자산이 다시 각광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은이 금과 함께 돈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그린백도 이제 은본위제였고 이런 식으로 은이 돈으로 많이 쓰였는데 지금 우리가 불안화폐 시스템을 산지 그러니까 은이 돈이 아닌 시대를 산지 되게 오래됐다 보니까 금도 뭐 돈이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뭐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안전자산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은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언제든지 사람들의 인식은 바뀔 수 있다. 금이 다시 각광받고 금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상승 사이클에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승 사이클이라서 은이 1대 15까지도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3배, 4배 이상도 더 높은 상승을 할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은이 진짜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진짜 이제까지 어떤 그 데이터처럼만 움직여준다고 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300%, 4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은 네. 투자가.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금도 뭐 현물 투자가 있고 ETF 투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은은? 은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실물을 사는 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이 이제 한번 오르면 좀 많이 오릅니다. 금도 많이 오르지만 금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오를 때 상승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물을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는 실버 바나 실버 코인의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은은 금보다 이제 가격이 워낙 좀 저렴하다 보니까 금 1kg 살 돈이면 은을 80kg를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관이 불편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금융자산의 형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그런 분들은 ETF 형태로 투자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덱스 뭐 은선물 ETF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외 상장된 경우에는 SLV라는 ETF 이제 요런 것들을 보통 많이 투자를 하고 요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수익에 해외 상장된 건 양도소득세 22%, 우리나라에 상장된 건 수익의 15.4%인 배당소득세 요렇게 지불해야 된다는 점 요거 인지하시면서 은 투자하실 때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시 또 매수 신호, 또 매도 신호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은이 상승하는 건 은 자체의 호재는 딱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은의 호재가 아무리 많아도 금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은 가격도 꿈쩍도 안 하거든요. 반대로 은의 그런 호재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올라가면 은 가격은 바로 반응해서 따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은에 투자를 한다는 건 금의 사이클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은은 금보다 상승 사이클이 1년 늦게 오고 1년 빨리 꺼진다. 따라서 은 투자할 때는 금보다는 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뭐 매수하고 매도하셔도 상관없지만 은은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과 그 다음에 이제 좀 빠른 매도 이제 타이밍 그렇게 예리하게 봐야 되는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하시면서 집중해서 이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은의 랠리 지금 어쨌든 랠리 이거는 어떻게 그 랠리 전체 과정 금은 이제 한 중간 정도 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은의 상승 사이클 이것은 지금 어느 지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금이 전체 사이클에 이제 한 중반을 지나간 시점입니다. 2019년부터 2030년 정도의 사이클이다 보니까 거의 한 중반 정도를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30년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길 수도 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30년 정도라고 친다면 은의 상승 고점은 2029년 정도일 테니까 어쩌면 은은 이제 전체 사이클의 한 60에서 70% 정도의 그 기간으로 볼 때 그 정도쯤에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은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 포인트가 은은 상승 사이클의 초반부는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네. 오히려 금이랑 상승률이 거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중반부부터 금보다 한 1.5배 정도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마지막 후반부로 가면 1년 만에 막 2배에서 3배까지 오르는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상승도 나타나니까 어쩌면 이제 후반부로 다가가고 있는 지금이 은 투자를 하기에 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은도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금만
금이 오르냐 빠지느냐 이것만 보면 되나요? 뭐 통화량이라든가 금처럼 이것저것 볼 필요는 없고. 네, 맞습니다. 금이 그렇기 때문에 금의 상승 사이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이 지금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미국의 부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부채 문제도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채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동안은 빚을 계속 늘리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또 매입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제 각각 이제 부채를 사주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채 문제가 이제 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기 때문에 대부분 부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일으켜서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부채의 가치를 활활 태우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의 사이클은 실질 금리도 좋고 생산량도 좋고 가격 모멘텀도 다 있는데 여기에 얹어서 부채 사이클까지 엮이다 보니까 상승 추세가 되게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힘입어서 은도 요즘에 상승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액으로 은 투자를 한다. 또 이렇게 좀 적립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 은은 변동성이 금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금과 은에 대한 뭐 100%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방법도 상관없겠지만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은보다는 금을 먼저 투자하시는 거를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금을 어느 정도 보유했다. 뭐 대략적으로 내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그 보유한 금의 절반 정도 되는 양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좀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